북한에 특사단 보내는 것, 그리고 방북 특사단의 엄청난 업적을 홍보하는데 코를 박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이 중국에서는 9월 3일 4일 사이에 중국 아프리카의 협력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그 남의 나라 문제니까 내 코가 석잔데 그거 신경 쓸 거 있나? 신경 써야죠. 이렇게 친중국 정부로 가고 있는 이 나라가 중국의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중국의 야심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고 앞장서서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을까? 정말 도와주는 것일까? 그리고 중국이 주는 ODA는 일본이나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 하에 서유럽 14개국에 126억 달러를 투자한 그런 순수 무상 원조인지, 그것도 일본이 한 ODA와 같은 성격일까? 도대체 뭐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제대로 떼끼도 못 먹고 있는 아프리카에, 그렇게 멀리 10,000km 이상씩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1,000억 달러? 200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투자가 1,000억 달러, 110조 정도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월 3일 4일 이틀간의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스와질랜드 국가, 대만과 국교를 가진 그 나라만 제외하고 53개국 정상 그리고 부정상들을, 부대통령급을 모아가지고 회담을 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너들한테 600억 달러, 67조 원의 원조 자금을 주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우리도 중국이 우리의 최고의 무역 상대국인 만큼 지난 9년 동안 실질적으로 중국이 연속 아프리카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접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라는 국가는 14세기, 15세기 이후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이런 국가들이 정말 세계 정상 국가로서의 세계를 제패하고 갈 동안에 아프리카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식민지 역할을 거의 5, 6세기 동안 해왔습니다. 그 식민지가 되어 온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국가에게 너들한테 살려주겠다 하고 접근한 나라가 꽤 있습니다. 중국뿐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 전부터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인도의 경우는 아프리카와 18세기 때부터 무역을 해오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가 들어서고부터 아프리카와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량에 비해서 한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인도도 지난 2015년에 3차 인도 아프리카 협력회담을 열었습니다. 일본 역시 계속 아프리카에 돈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가속화되고 그리고 엄청난 금액으로의 투자를 일본이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자국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면서 아직까지 15세기, 14세기 이후에 20세기 초반까지 왔던 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가서 한번 강대국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꼬덕여 볼 수 있는 만한
그러면서 천연자원과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아프리카가 강대국의 관심사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달리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부터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난 9월 3일, 4일 이틀 사이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 중국 아프리카 협력회담에서 67조 원의 ODA를 원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뭔가? 그리고 53개국 중에 37개국의 중국의 꼬임에 넘어가서 1대1로의 확장의 1대1로의 계획의 한 부분인 그 국가들과 해당되는 국가들과 국가들이 120개 정도의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37개국이 중국의 제안에 참여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축구는 아니죠. 배고프고 기술력도 없고, 그러나 천연자원을 가진 아프리카로서는 지금 중국이 던지는 떡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달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짜 ODA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를 해나가는 방법이 중국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독특한 방법입니다. 중국의 기술, 중국의 노동력, 중국의 원자재, 중국의 돈으로 그 해당 국가에 철도도 만들어주고 항만도 만들어주고 항만기지도 해두고, 그리고 보급창고도 만들지만 그 당사국으로서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전부 빚이 돼요. 언론 보면 굉장히 처음 들어서 도와준다. 더구나 미국처럼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데,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은 거의 현재까지 97%, 그 양국의 무역의 97%가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산타클로스 같은 국가가 없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중국 돈으로 아프리카가 와서 철도를 만들어주세요,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항만을 만들어주세요, 비행장을 만들어주세요 하지도 않는데 중국 돈, 중국 인력, 중국 노동력, 중국 기술 가져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건설을 하고, 막상 돈을 회수할 수 없으면은 중국이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경영하는 경영권을 달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요. 지금 1대1로 1대는 서안에서 출발해서 중동을 거쳐 유럽에, 동유럽에 이르는 겁니다. 동유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1로는 해안을 거쳐가는, 중국 복주에서 시작해서 결국 인도양 밑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양 밑을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중앙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밑 옆으로 빠져나와서 홍해까지 이르는 겁니다. 동아프리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아프리카 국내에서 시설을 한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의 철도라든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까지 철도 건설이라든가, 앙골라, 잠비아, 콩고를 연결하는 국제철도라든가, 그리고 잠비아 르완사 구리광산 인수,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서 카두나까지 철도, 세네갈의 1대1로 공동건설 협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으로서는 가장 크게 지금 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부티의 항만을, 그리고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항만 사용권을 얻어냈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왜? 15세기 때, 14세기 이후 15세기 때부터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뭘 제패해야 된다? 해양을 제패하지 않고는 세계 제패가 안 되니까, 중국몽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를 제패하자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자는 게 중국몽입니다. 그러려면 땅덩어리를, 대륙을 건너가는
거점마다를 다 만들어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만들고 그 장사하는 데마다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장사를 하자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해양 항만과 그리고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서양까지 연결되는 바다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제패할 수 있는 거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부티 항만 사용권을 얻은 거는 중국으로서는 쾌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프리카에서의 거점을, 해상 거점을 하나 차지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쾌거를 부를 수 있죠. 근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는 첫째는 동맹국 숫자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군사력, 경제력, 기축통화 등등 있지만, 첫째, 동맹국이 없어요. 중국 동맹국 누가 있어요?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제대로 된 동맹국. 한 곳에 54개국이 모여있는 이 대륙을 중국이 품에 안는다면은 유엔에서의 자기의 우군을 우군으로서의 동맹국을 순식간에 유엔 가입국의 4분의 1을 동맹국으로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동맹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유엔에서의 발언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 유엔에서의 발언권 때문에 일본 역시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일본의 꿈인데 56년 유엔에 들어갔어. 꿈인데 이 전쟁의 전범이라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성국이라는 전범이라는 이 전성국이 아니라 전쟁 전범이라는 그 이유로 독일도 마찬가지고 상임이사국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로라도 먼저 채워야 되니까 일본은 나름대로의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체에 35만 내지 40만의 중국 화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의 30만 명 이상의 화교가 있는 겁니다. 깔아놓고 있어요. 중국 돈으로 투자하고, 아프리카 국이 나서가지고 투자하십시오. 소리를 내도 중국이 무조건 투자를 내요.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면은 그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자동적으로 식민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을 식민지 정책이 바로 1대1로 정책입니다. 겉으로 번들을 하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커버가 됩니다. 3분의 2를 다 커버하는 게 1대1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인구를 다 합치면 3분의 2예요. 이걸 중국이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이에요. 시장. 중국 물건을 일단 팔아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아프리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생산력이라도 만들자. 세 번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는 직접 관심이 없겠지만 인도도 역시 관심이 있을 겁니다. 뭐가 좋아요? 중국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는 너무 많아. 인도는 인구 밀도가 중국보다 더해. 중국보다 땅덩어리 더 적은데 이민 보낼 수 있는, 중국인을 보내고 인도인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에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내가 거기를 거점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국민을 걸로 보내야 됩니다. 아프리카만한 데가 없어요. 중국이 한때 중국 인구의 3억을 아프리카로 보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실현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천년자원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18세기 때부터 아프리카와 무역을 했지만 지금 모디처럼 어그레시브하고 인도를 자본주의 경제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석유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 정도지만
백금이나 크롬을 전 세계 매장량의 90%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도 전 세계 매장량의 40%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와 비교하면 인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 천연자원의 10배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탐낼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성장하려면 석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란을 어떻게라도 꼬드겨 자기 편으로 넣으려고 1대1로의 이란을 일대가 지나가는 일대 노선에 이란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란은 중국보다 지금 러시아에 관심이 더 있어요. 이란을 중국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우기 전에 러시아와 먼저 한판 붙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역시 이란이 움직이는 거 최근에 핵 협정을 더 이상 120일 지나서 연장해 주는 걸 잠정적으로 미루다가 9월 6일이 1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란 미국 핵 협정은 깨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란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 세컨다리 보이콧도 걸겠다는 겁니다. 9월 6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세컨다리 보이콧이 걸리면 이란과 무역하는 중국 당연히 걸려요. 이란과 거래하는 북한 당연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중국 손에 넣기 결코 쉽지 않다는 거니까 다른 대체 대안을 물론 이란도 생각하고 아프리카도 생각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미국이 막아서고 있으니까 가장 미국이 지금 관심을 덜 쓰고 있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땅덩어리를 관할해야 될 게 미국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대한 least interest, 가장 적은 관심을 갖는 아프리카를 중국이 가장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중국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민폐를 이 지역에 전부 거점을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거나 팔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 거래가 된다라는 것은 9년째 아프리카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라면 중국이 달러를 쓰게 하겠어요? 기축통화 쓰라는, 자기들의 인민폐를 기축통화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 통화로 중국의 위안화를 아프리카에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가 쓰는 게 달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중국의 위안화를 무역 통화로 쓰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해군기지, 해로를 점령하고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력,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군력을 합쳐도 미국의 해군력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런데 중국이 혼자서 나서서 원래 해상국가도 아닌 중국이 바다를 제패해야 자기들도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그 흉내를 내려면 중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대1로 중에 1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중국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상기지 보급창고를 각 나라마다 1로가 지나가는 국가마다 만들려고 돈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는 게 자기 돈으로, 자기 인력으로, 중국 자재로, 중국 노동력으로 그 해당 국가의 땅덩어리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빚을 못 갚는다 하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빚 못 갚는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 사용권 우리한테 주라, 경영권 우리한테 주라, 어떤 데는 소유권도 내놔라,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가만저가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목적을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에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뒤따라오면서 자기들도 뒤에 서서 중국 뒤에서 힘겹게 지금 다리가 찢어지도록 달려가고 있는 경쟁국가인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죠. 그 나름대로의 정책을, 유럽이 지금 다시 과거와 같은 식으로 인도의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그들을 식민지화하기에는 EU로서의 자체 그걸 전체의 하나 시장 만드는데도 하나 시장을 만들어가 미국에 안 먹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에너지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프리카를 쪼물락거리면 EU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EU, 인도, 일본이 다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대해서 점령 전략에 대해서 아주 지금 눈에 가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1대1로 정책, 우리나라는 제대로 알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협력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솔직한 소리로 친중국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꿔 얘기하면 정말 너무나 빤하게 아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놓고 친중국 정책으로 가자는 거예요. 친중국 정책으로 가서 얻는 게 있으면 그리로 가야 돼요. 친미 정책보다 친중국 정책으로 가는 게 얻는 게 더 많으면 당연히 친중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있으면 친중국으로 가야 돼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하는 짓을 혹은 1대1로에 해당되는 국가들에게 하는 딱 노선이 보여. 신식민주의예요. 아프리카 국가의 상당한 국가들, 몇몇 국가의 대통령들은 나서서 얘기해요. 아니, 유럽 국가처럼 미국처럼 보호주의를 주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관세를 먹이는 것 아니고, 유럽처럼 죄송합니다. 우리를 식민지화 하면서 발톱의 때처럼 여기고 우리를 노예 취급하던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중국은 나름대로 고맙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몇 년을 더 안 겪어봤어요. 이제 조만간에 그 국가들이 빚에 허덕이고 중국이 저거돈으로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나 건설물, 기지나 창고에 대해서 그거 지을 때 들은 돈, 철도에 대해서 지을 때 들은 돈 못 내놓겠다,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100% 중국이 나서가지고 경영권 내지 소유권을 쟁탈해 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추측한다고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빚 못 갚겠다고 1대1로에 참여 못 하겠다고 뒷발질 치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지금 나왔잖아요. 아프리카는 그 경우까지 아직 체험을 안 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던져주는 이 사탕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더더구나 무역을 관세 없이 97%가 무관세예요. 관세 없이 하는 이걸 보면 너무 고마울 따름이야. 아프리카 볼 때는. 그 사탕이 독사탕인 줄 모르고 지금 먹는 거예요. 욕심까지 내가면서 마구마구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이 국가들이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알게 된다면은 유럽보다 더 악랄한 식민 제국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아프리카 국가들은 알 것입니다. 미국은 조만간에 이런 아프리카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많은 중국처럼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아프리카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인도와 일본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데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를 중국의 신식민지화 하는 데의 견제정책이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처럼 하면서 지금 뒤에 무역 제1의 파트너라고, 무역 제1의 파트너지만 맞아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다가 중국이 피를 흘리면 가장 직접적으로 상처받는 게 우리입니다. 왜? 제1의 무역 파트너니까. 중국이 관세를 미국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360억 달러 사간 물품에 대해서 관세, 파란 물품에 대해서 관세 25%.
핵심 기술에 대해서 160억 달러만큼 관세, 2천억 달러 추가, 나머지 남은 2670억 달러. 이게 나머지 남은 게 뭐냐? 중국이 미국에게 5056억 달러, 6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야. 그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붙일 것을 트럼프는 확고하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11월 중간선거만 넘어가면 끈을 놓지 않을까? 그거는 중국 생각이에요. 중국도 그에 맞서서 미국의 이런 무역 공격에 대해서 자기들도 똑같이 맞서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게 1304억 달러예요. 그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피해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 차제에 아시아에서도 안 되고 중동에서도 안 되고 태평양 16개 그 도서국가에라도 발을 들여가지고 한 100억 불 지원하고, 에? 100억 불까지 지원, 아니죠. 1조 정도 지원해주고,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했더니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뒤통수를 치면서 허튼 수작하지 마 하고 16국의 전체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다 투자하고 IMF한테도 너희들한테 돈 빌려주고 할 거고 ADB한테도 돈 빌려줄 테니까 너가 좀 소신껏 한번 발전해봐라 하고 치고 들어가니까 중국이 깨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자기 땅이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선점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인도나 일본이나 미국이 다 밀리고 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기들이 해놓은 짓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처지가 안 되도록 중국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종전선언 해달라고 미국에게 매달릴 게 아니라 미국과 똑같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너희들이 책임지고 나서라고 해야 될 일판에 중국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빨리 미국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니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실체도 제대로 못 보고 아프리카처럼 얻는 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